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독립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영화축제 2016 전북 독립영화제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4개 분야 총 47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국내 굵직한 단편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영화들은 물론이고 따끈한 신작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영화들로 구성된 2016 전북 독립영화제를 문화향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독립영화인들의 축제 2016 전북 독립영화제가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열립니다. 전북 독립영화제는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전주 시민영화제로 시작되는데요. 2007년 전북 독립영화제로 이름을 바꾸고 2012년 경쟁 부문을 신설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독립영화제로 도약 중입니다. 높아진 위상만큼 올해 출품작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보다 100편 늘어난 400여 편이 출품돼 수준 높은 독립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 수학여행 가려면 배 타야 될 시간 아니야? 나 지금 완전 늦었어. 쌤한테 연락 오고 난리야. 자, 이거 선물. 귤이네. 나 돌아올 동안 부적처럼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올해 독립영화제의 슬로건은 너랑 걷고 싶답니다. 사실 영화제 슬로건으로는 약간 뜬금없는 슬로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랑, 이게 중요해. 너랑 쉼표 걷고 싶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 가을에 독립영화랑 같이 산책 한번 하세요. 이제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 이제 트레일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같이 발걸음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과 같이 동행의 발걸음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번째로 열리는 전북 독립영화제. 총 4개 섹션에서 47편의 독립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 극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상영돼 취향에 맞게 영화를 골라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하기 싫어? 심란해서 그래. 다양한 소재 또한 눈길을 끄는데요. 청년 실업, 동성애, 탈북자, 환경, 개인 가족사 등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참신하게 그려져 관객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심 심사위원들이 심사 볼 때 그랬어요. 올해 좀 흉년이다.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 대한민국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야기 뭐 주제나 형식이나 완성도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법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이슈가 될 만한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근데 올해는 사실 32편을 선정하면서 예심 심사위원들이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정도로 약간 저희끼리는 풍년이다. 대표작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32편만 상영하는 게 너무 아쉽다 할 정도로 사실 이렇게 입소문이 많이 난, 일례로 예를 들면 몸값이나 이런 단편 영화들이 몇 편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은 지금 관객들이 전화를 문의를 해서 그 영화 틀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국적으로 저 영화 굉장히 10년이 지나도 걸작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대표작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저 선생님, 응? 저번에 금요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이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도 제가 돈 내고 하는 건데. 올해 개막작은 여러 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한 4편의 독립영화들을 모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이지원 감독의 여름밤입니다. 과외로 만난 취업 준비생 소영과 여고생 민정이를 통해 각박한 현실이지만 작은 양보가 우리를 훈훈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다고요. 나도 지금 못 갖고 가고 있다고. 서울국제영화제 아시아 단편 경선과 대구단편영화제 국내 경쟁에 초청된 김인선 감독의 수요 기도회는
평범한 주부인 소연이 도박에 빠져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 3개. 세 번째 작품은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단편 그랑프리를 수상한 정다희 감독의 빈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 공허해진 빈방을 섬세하게 풀어낸 애니메이션 단편입니다. 소은아, 우리 숨바꼭질 할까? 엄마가 술래하는 거 맞지? 또 다른 개막작, 김진아 감독의 숨바꼭질입니다. 홀로 집에 남은 소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엄마와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숨바꼭질은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를 여고생 감독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숨바꼭질이라는 영화가 또 개막작에 선정이 됐어요. 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개막작으로 상영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설레는 마음이 있죠. 근데 개막작으로 상영돼서 설렌다기보다는 이제 제 영화가 영화관에서 이제 상영이 되면서 관객들을 만난다는 게 더욱 큰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숨바꼭질이라는 어렸을 때 좀 즐겁게 노는 놀이 중에 하나인데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됐네요. 사실 소재를 찾기 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은 가정폭력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숨바꼭질을 찾았다고 하겠지만 제 스스로는 숨바꼭질을 떠올리고 그걸 가정폭력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제가 가진 편견에 조금 놀랐어요. 약간 이게 무의식 중에 떠오른 소재이긴 한데 숨바꼭질을 한다는 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편견에 조금 놀랐었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가정폭력은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영화 속의 소은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몰입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늦었어요. 지금 어근행이 없어갖고 여기. 전북 독립영화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섹션으로 꼽히는 국내 경쟁 부문. 아니요, 저도 방금 와가지고. 그러세요? 뻔뻔한 이야기 전개로 입소문난 영화 몸값은 원조 교재로 만난 여고생과 남자의 몸값 흥정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죽으려고 온 거 아니야? 못난 가장인 한 남자와 집을 잃고 세상을 원망하는 소녀. 자살 직전 옥상에서 만나 한바탕 싸움을 벌이다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가는데요. 과연 그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원더풀 월드입니다. 언니 형부 보잖아. 나 안 받아. 극영화 휴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선미에게 갑자기 결혼 후 부산에 살고 있는 언니가 찾아오면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는데요. 휴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화해 과정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휴, 죽기 전에 막걸리랑 돼지머리 고기 몇 잔 먹고 죽으면. 돼지머리 고기가 금지된 미래. 소녀 현읍은 할머니의 소원인 돼지머리 고기를 구하러 집을 나서는데요. 소녀의 기괴한 모험을 그린 영화 할머니와 돼지머리입니다. 방을 꾸미는 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서울 가리봉동 어느 벌집촌. 탈북자 남자와 남한 여자가 방 하나를 두고 낮밤을 교대로 사용합니다. 서로 방을 나갈 때마다 포스트잇에 글을 남기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지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에게 마법 같은 기적이 찾아오는 영화 샬레입니다. 탈북자 이야기를 그린 두만강 저 너머도 관객들과 만납니다. 두만강에서 탈북자를 감시하는 북한 병사들. 풀숲에서 나타난 북한 가족에게 돈을 받고 탈북을 도와주는데요. 과연 그들은 탈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일제 수탈의 상징이라고 이게.
전북 독립영화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경쟁 부문, 온고울 경쟁입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영화인과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된 작품을 상영하는 지역 경쟁인데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고! 이놈의 새끼들, 야, 니들 학생 아니야? 어? 이 학생들이 이거 학교 땡땡이 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학교 안 가? 어? 백수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최진영 감독의 반차도 경쟁 부문에 올랐습니다. 학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남자와 물리치료사인 아내가 반차를 내고 군산으로 나들이를 떠나는데요. 영화 반차는 부부의 반전 있는 로맨스를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멜로 영화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멜로 영화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미혼인 어떤 연인 관계 그런 관계들이 많은데 부부 사이에서도 멜로가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전 제가 여성이라고 해서 딱 그 여성 배우에게 뭐 감정을 다 이입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남성의 역할이나 그 여성의 역할 둘 다 제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이게 구분은 없고요. 네. 영화의 그 장소로 이제 군산을 택했어요. 이제 부부가 반차를 내고 군산을 여행을 간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군산에서 뭔가 이야기가 이루어질 만한 소재가 있어서 군산을 택하셨는지 궁금해요. 건축물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부부의 동선과 그런 건축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동선들이 좀 일치하고 또 군산 이제 근현대사 쪽으로 또 되게 이제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시간의 그런 뭐 쌓임, 층위 같은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군산으로 정했습니다. 전 딱히 그 영화에 뭐 반전을 넣으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뒷부분에서 좀 반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부부가 좀 함께 왔던 시간들과 또 예전에 함께 왔던 그런 공간들을 좀 더 숨죽여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그 이면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내 사랑 한옥마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총 7편의 작품이 오른 온고울 경쟁 부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영화도 출품됐는데요. 뭐야, 저거야? 바로 이미성 감독의 보기 드문 직구입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난 진구와 혜영. 혜영은 진구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유를 묻습니다. 미안해. 진구는 그 이유를 필사적으로 추억해내는데요. 매번 잘해주지도 못하고. 보기 드문 직구는 형식과 내용이 파괴된 실험 영화입니다. 기묘한 미장센과 일상적이지 않은 기법으로 실험 영화의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막, 말씀하신 그 자막 부분과 이제 침대, 운동장에 있는 침대, 그리고 야구 경기가 펼쳐져 있는 그 장면과 또 이 남자가 회상 장면으로 보여지는 장면. 그래서 한 세 가지 씬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영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자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녀가 만나가지고 질문하는 그 외적인 상황들을 좀 묘사해주는 장치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가 떠올리는 어떤 추억들을 또 가치 평가하는, 이제 스스로 가치 평가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위트 있게 표현해 보려고 좀 노력했던. 화면의 그 구성도 참 독특했어요. 정사각형 모양이던데 또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 영화를 기획할 때부터 좀 풀샷 이미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거의 풀샷으로 이루어진 영화이거든요. 근데 인물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좀 이제 풀샷이지만 클로즈업 느낌으로 해서 이제 주변을 좀 많이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딱 그 부분만 보여주는 그런 앵글을 잡게 됐습니다. 야구장에 침대가 있는 모습은 참 정말 의도적인 연출인 거잖아요. 어떤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야구 장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남자가 어떤 추억을 떠올리고 그걸 같이 평가하는 자리인데요. 이제 자막 외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는 지금 모텔에서 잠자리를 갖기 전 여자의 질문을 받고 남자는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남자의 고민의 부분은 사실 그 여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또는 이제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침대 장면에 그 여자가 앉아서 그것들을 관람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전북 독립영화제는 초청 섹션을 마련해 다양한 독립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 지역 교류 상영전은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우수한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올해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제작한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제가 너무 게으르다고도 했습니다. 광주의 맛의 기억에 이어 대구에서 제작한 중고 포리, 관객들을 찾습니다. 완벽한 냉동실도 이사 가는 날, 여자친구가 준 중고 냉장고를 버리기 위해 밖을 나서는 남자. 하지만 버리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이 동네 미대를 나왔습니다. 중고 폴은 중고 냉장고를 통해 정체되어 있던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과정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누나 맞죠? 당연히 내가 누나죠. 부산에서 제작한 나는 집으로 간다는 2015 부산 독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입니다. 가출한 고등학생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큐멘터리를 찍는 여자를 만납니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자신의 동네를 도는데요. 과연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엄마는 외할머니한테나 이런 외할아버지한테 미안하고 그런 거 없어? 대전에서 제작한 필요곡절은 안슬기 감독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친정에 가지 않는 엄마,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했는데요. 필요곡절이란 영화 제목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현실 이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청작, 2015 전주 영상위원회 인큐베이션 사업 선정작 김광복 감독의 장편 극영화 4월의 끝입니다. 이제 막 이사 온 시험준비생 현진, 옆집 고등학생 딸 주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박 주무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유, 죄송해라. 현진의 심리를 따라가는 판타지 심리 스릴러 4월의 끝은 김광복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아유, 어디선가는 이 소음 때문에 사람을 칼로 난도질도 한다 그러던데. 어떤 신문 일간지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때 그 IMF 구제금융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성장했을까라는 그런 기획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린 주로 이제 어른들만 생각했잖아요. 뭐 실직한 가장들, 그 가장들이 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어디에 가서 뭐 노숙을 하고 뭐 어려움 겪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그 가장들의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 뭐 그때 갓 태어났던 아이들은 그 10년 후에 어떻게 자라 있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를 모티브를 얻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라는 공간이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일단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선택했고 그것도 재개발 직전에 오래된 아파트라면 좀 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아파트를 배경으로 영화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룬 이야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좀 장르가 독특했어요. 공포 장르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공포 장르를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고 일단 시나리오를 구상을 할 때 생각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라면 자연스럽게 코미디 장르로 가는 거고요. 네.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끔찍하고 뭐 소름 끼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공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후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포 장르가
적합했던 거죠. 이번에도 우리 반 1등은 상현이야. 그리고 초청 부문 마지막 섹션은 마스터와 함께하는 전북 단편 영화 제작 스쿨 특별전입니다. 영화 감독이 강사로 참여해 지역에 재능 있는 영화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나 저번에 말한 과학고 캠프 참가비 내라는데. 첫 번째 작품은 2014년에 제작된 박영환 감독의 돌 3개입니다. 근데 이번에 캠프가 환불이 안 된대. 그래서 승재가 자기 대신 상현이 네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전교 1등인 상현. 과학고 캠프에 가고 싶지만 집안 형편이 안 좋아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자인 친구가 캠프 기회를 양도하게 되는데요. 돌 3개는 가난한 사춘기 소년의 마음을 쫓아가는 성장 영화입니다. 단순히 이제 가난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쓰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던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있지 않았을까. 우선 중학교라는 그 나이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건 일단 나는 공부만 잘하면 돼. 사실 공부를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거의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을 때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처음 느꼈던 나이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도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 소년,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년이 안타까워서 사실 응원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어요. 기쁘진 않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영화가 그냥 답답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 영화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제작된 최한영 감독의 사막 한가운데서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상영된 화제작입니다. 이거 우리 종일이 건데? 어느 날 새벽, 한 남자가 무언가를 묻기 위해 공사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다가 마주친 경비로부터 종일 엄마와 함께 사라진 종일이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영화 사막 한가운데서는 비슷한 슬픔을 갖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월호를 말하고 싶어서 찍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이게 다른 시점에 만약에 찍힌 영화였다면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세월호를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의 슬픔을 모르는 보편적인 그런 얘기들로 받아들이셨을 텐데,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그렇죠. 있을 상처들인 네. 거죠. 남의 이제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고 참 불편해하는 그런 경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그러니까 세월호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비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그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 유가족들을 피해하는 분들이라든가.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비와처럼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 거기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기타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비라는 한 인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국내에서 주목받는 독립영화와 독립영화감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6 전북 독립영화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열리는데요.
영화 팬들에게 기발하고 발랄한 독립 영화의 매력을 선물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겁니다. 국내 대표적인 독립영화제죠. 미장셴 단편영화제, 아시아나 단편영화제, 서울 독립영화제. 이 세 곳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가장 핫한 독립영화들을 2016 전북 독립영화제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꼭 오셔서 독립영화의 세계를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